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2월 13일 방송입니다.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만기죠 올해.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는 이제 FOMC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기와 FOMC 부담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밀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받쳐주지 못하고 최근에 120일 넘고 공중부양하려고 했던 것이 부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간밤에 나온 그 미국의 CPI 사람들이 기대를 할 만큼의 어떤 적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이 만기와 FOMC의 부담을 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마무리됐으니까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밀려서 251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포인트 밀렸네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뭐 외국인이 그 하루 정도 판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호들갑 떨리는 아니지만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오늘 5원 90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수급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1296억을 팔았지만 지금 뭐 매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제일 그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죠. IT. 이 IT 쪽에서 361억의 순매도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 다시 120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도 그렇고요. 자, 결국은 2580년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고가가 2543, 120일에 대한 어떤 저기 그 부담이었을까요? 내일 뭐 만기 지나고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현대일렉트릭, 크랩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LIG 넥스원과 포스코 퓨처엠, 두산 로보틱스, 금양, 카카오페이,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에서는 LS 머티리얼즈, 예, 이건 뭐 저기 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위즈 스튜디오, 파두, 웹젠, 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밀리는 것은 현대바이오나 신성, 델타테크. 오늘 초전도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 나왔죠. 솔브랜 홀딩스, 카페24, 펩트론, 에코프로 BM, LNF. 야, 이게 코스피로 또 이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 넘어졌네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 조금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테마주 특별히 움직임이 있는지. 전자책 이북, 반도체 후공정, 애플 스마트폰, PCB, 보안 인터넷, 전자결제 B2B, 반도체, 전공정 장비, 컨텐츠 뭐 이런 것들도 움직였고요. 2차전지들이 확실히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좀 보면 그래요. 저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고객예탁금, 신용 같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확 늘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뭐 청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변수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좀 저기 그 정체되죠. 그리고 원유 가격은 아무래도 뭐 공급 불안보다는 그 수요 쪽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오펙 플러스에서의 어떤 감산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살펴봤죠. 올라간 거. 자, 만기인데요. 만기.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금융투자는 지금 아직도 포지션 잡지 못하고 있어요. 포지션을. 이럴 때 개인을 보면 개인이 지금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어내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의 BEP가 지금 333.50이란 말이에요. 333.50. 외국인은 333.50까지 가더라도 외국인은 저기 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개인들을 죽이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금융투자가 자신들의 어떤 저기 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 플레이를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좀 결정적으로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뭐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진 않고 있고요. 경제 지표들 보면 요게 이제 그 어제 근원 CPI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4.0. 이전에도 4.0, 지금도 4.0, 예상치도 4.0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보는 거죠. 전년비 CPI 이것도 보면은 3.1 나왔어요. 3.1. 잠깐만요. 이게 지금 3.1, 예상치 3.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툭툭 더 떨어져서 헤드라인도 그렇고, 이 저기 그 코아도 그렇고, 전년비 내려올 줄 알았는데 잘 내려오지 않는다. 사실 이 코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개만 좀 뽑아보죠. 요즘에 뉴스가 별로 없어요. 뉴스가. 자, FOMC 앞두고 개인 외국인 수급 이탈 지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저기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간밤 미국 노동통계부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 다음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월비로는 0.1%포인트 상승해서 시장 전문가들 소폭 웃더라고. 변동수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같았다. 전월 대비 0.3% 올라갔다. 그죠? 근데 주로 올라간 것이 보니까, 주택, 거주 비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주 비용.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저기 이게 지금 SBS, 이게 SBS가 지금 그 태영이 지금 저기 이 부도 얘기가 나오면서, SBS가 지금 저기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태영이 SBS를 매물로 지금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요걸 갖다가 저기 언론사에서 삭제를 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우리 또 찾아봐야죠, 그렇죠? 태영건설, 여기 있잖아요.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사실무근 유동성 충분한, 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아무튼 건설사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로 짐싸는 대어들 코스닥 저평가 우려, 이렇게 나왔어요. 포스코 DX,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시총 3위에서부터 5위까지 이탈. 올해만 6개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올해 세계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를 갔는데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것보다 속된 말로 뽀대가 더 나는 거죠. 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저기 그 이전 상장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뭐 코스닥에 있으나 코스피로 가나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로 가면은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ETF 이런 데 더 저기 잘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종하는 그 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코 DX,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시가총액 합산은 27조,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6.53%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뭐 코스닥 150 등 그 상장지수 펀드 구성도 종목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다들 문제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쇄적으로 이제 저기 그 수급 쪽에서 영향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즘의 특징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맨날 저기 저 어딥니까, 네덜란드 갔다느니, 네덜란드 가보니까는 디올 매장을 트럭으로 저기 막아놓고 있다느니 이따위 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독 원장이라는 놈은 뭐 계속해서 저기 저 그 언론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뉴스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매매일수를 열을 남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저기 그 폐장일은 28일입니다. 28일. 왜냐면 우리는 매매일수로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하루를. 그러니까 이제 12월 30일이 토요일, 31일이 일요일 이렇게 되니까 29일 하루 쉬게 되니까는 28일이 이제 그 폐장일이 되는 거죠. 자, 그 열흘 정도의 매매일수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산타도 좀 오시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저기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그 이벤트들의 결과를 두고 보시자고요. 자,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